청년 실업률을 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벌써 20%가 넘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을 9번 합격하셨대요. 아직 대학생인데. 그분 인터뷰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완공책에 있는 내용대로 공부한 게 너무 많아요. 자뻑인가요? 어렵게 외우면 읽기가 어렵다. 외로우면 멍청해져요. 몸 편에 운동 파트에 많은 걸 써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강으로 저한테 그 공시생 분들께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아주 효율적인 시험 공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공무원 시험을 뭐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서 뭐 세세한 어떤 저의 어떤 경험담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부법 저자로서 그래서 제가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봤어요.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 나름대로 합격하신 분들의 공부 전략들을 보면은 탁월한 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합격 수기를 쭉 보다가 되게 2016년에 경기도에서 공무원 7급 공무원을 수석 합격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 인터뷰를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분 자체도 인상 깊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을 9번 합격하셨대요. 아직 대학생인데 그분 인터뷰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완공책에 있는 내용대로 공부한 게 너무 많아요. 자뻑인가요? 그래서 그분 합격 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더 그 이제 인터뷰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몇 가지를 더 붙여서 여러분께서 시험 공부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저에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답변을 처음에 해드리다가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강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시험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디테일한 면에서는 합격 수기나 뭐 당연히 어떤 뭐 전문가분들 또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강사분들한테 도움을 더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근데 합격 수기 중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돼서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 7가지 정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시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 7가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 전략이에요. 기억인데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걸 암기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수석 합격 또 9번 합격하신 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뭐였냐면은 그분이 기억 전략을 쓰시는 거를 보면 크게 인상 깊은 것들은 뭐냐면 장기 기억 전략도 아주 잘 활용하시고 단기 기억 전략도 아주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장기 기억 전략 어떻게 활용하셨냐면 아마 저희 기억 전략, 장기 기억 전략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복습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에 백지 복습법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 배웠던 거를 그냥 백지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단기 기억 전략에서 많은 전략이 있지만 그 모든 전략을 합치면 뭐라 그랬죠? 어렵게 외우면 읽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출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인출식으로 복습을 했을 때 암기가 잘 된다. 그러니까 단습 반복으로 읽기나 강의를 듣는 거는 기억에는 정말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 외운 거를 암송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을 밖으로 인출할 때에 장기 기억으로 간다. 그게 얼핏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장기 기억을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분이 그렇게 공부를 복습하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백지 복습법. 그러니까 그날 공부한 거를 다 적는 거죠. 처음엔 적기 힘들죠. 이분도 되게 적기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이제 백지에다가 쓰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리콜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장기 기억으로 잘 갑니다. 그래서 야 그게 너무 시간도 비효율적이고 어려워서 그게 무슨 효율성이 있겠냐? 예, 효율성이 있습니다. 장기 기억에서. 예, 이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단기 기억 전략도 잘 활용하세요. 벼락치기가 실제로 시험 볼 땐 좋아요. 장기 기억이 안 좋지만. 왜냐면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당연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그 단기 기억 용역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막상 시험 보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기 기억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만 시험을 위해서라면 이런 벼락치기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2주를 남겨놓고 각 모든 과목을 1회독을 한다고 하십니다. 보통 이제 단권화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리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날을 샌다 할지라도 2주 안에는 무조건 모든 과목을 1회독 이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판 2주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그 막판 스퍼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최대한 단기 기억 속에 이제 남겨놓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활용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소에 이제 복습하셨을 때 이 백지 매부법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기억을 많이 가는 거는 기출문제, 또 시험들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면서 시험 효과죠. 시험을 많이 풀면 단기 기억을 많이 갑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뭘 틀렸나 오답 노트 정리하시고 또 그거를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 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딱 그 노트 정리하시고 이런 백지 그 복습법처럼 자기 전에 완전히 공부했던 것들 한번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을 가는 걸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마지막 2주 때는 진짜 이 2주에 내 어떤 시험에 당락이 다 걸려있다 라는 마인드로 정말 최대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그 체력과 그걸 뿜어내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머릿속에 때려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들 단기 기억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그래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시험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학습 전략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라. 제가 그 전에 잘못된 기억 전략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반복 읽기와 하나는 강의 듣기. 이 두 가지는 이해를 증진시키지만 기억에는 정말 시간 대비 효율이 최악입니다. 심지어 반복 읽기와 강의는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라고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까지 만들어요. 실제로 시험에 들어가거나 문제를 풀면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 수서 합격하신 분들도 한 분 그 수서 합격한 그분도 수험 초기 때는 인강과 복습 시간이 5대5였대요. 근데 수험 이제 후반대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배분을 인강 모르는 시간을 줄이고 복습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2대8 정도로 비율을 했다 합니다. 수능 모의고사의 0.1% 학생들의 연구도 말씀드렸죠? 그 학생들이 뭐가 다르죠? 다른 학생들보다 혼자 하는 공부 시간을 무조건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공부한 시간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인강 4시간 듣고 1시간 혼자 공부했으면 1시간 공부한 거지 5시간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0.1% 학생 아이들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기 때문에 당연히 사교육을 덜 받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수험 초기 때는 많은 것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강도 많이 들으면서 아니면 뭐 기본 전환으로 실강도 들으시면서 이해 증진을 하는 필요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인강 강의 듣는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여러분 인강 듣기 지겹지만 되게 쉽잖아요. 공부하는 게. 쉽게 외우면 읽기가 쉬워요. 어렵게 외우면 읽기가 어렵고 이게 기억의 대전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걸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부터는 강의 듣는 시간을 줄이시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훨씬 늘리시라. 즉 진짜 공부하는 시간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다.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하실 때 수업 듣는 시간, 강의 듣는 시간, 인강 듣는 시간 빼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전략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다. 강의 듣는 시간은 가짜 공부하는 시간이다. 자, 세 번째 학습 전략은 시험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시험이 불안한 이유는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가 잘 안 됐을 때 시험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험 불안 해소법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겁니다. 준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준비를 잘 한다 할지라도 시험 보실 때 불안할 수가 있죠.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또 공부한 게 다 잘 나올까? 자기도 모르게 막 가슴 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실험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공무원 시험 보시면 모의고사 많이 보시잖아요. 빼먹지 말고 보시고 실전처럼 보시는 거예요. 실전처럼. 그러니까 그 프로 가수들 있잖아요. 프로 가수들이 정말 잘하는 게 리허설을 정말 치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리허설을 정말로 잘 해내면 실전에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리허설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날 일을 시뮬레이션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뇌는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하는 거에 거의 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의할 때 베스트는 리허설 하는 것도 베스트지만, 머릿속에 내가 강의하는 것들을 쫙 그리는 것만으로도 실제 강의할 때 도움이 돼요. 발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의고사 보실 때 실전처럼 보시고, 최대한 분위기나 마음가짐까지도, 하셔서 그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보셔가지고 실전에 일어날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리허설을 많이 해둔다면 실제 시험 봤을 때 불안하지 않고 약간의 변수가 있었을 때 미리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잘 대처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꼭 다 보시고 실전처럼 한번 리허설 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도 불안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불안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야 불안하지 마. 여러분 불안하지 마 그러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지 마 하면 하지 말라는 그걸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불안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감정편에서 한번 우리가 더 나눠 볼 테지만 내 불안한 마음을 글로 쓰시거나 누구에게 논리적으로 내가 왜 불안한지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내 불안한 그 마음을 감정 상태로 두지 않고 이걸 설명하거나 글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정에 치우친 내가 이성의 뇌로 또 분석의 뇌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불안했던 마음들이 차분해집니다. 이게 뇌과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뇌를 이성의 뇌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용어로 정서명명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를 옆 사람한테 설명을 하거나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시험장에 일찍 가세요. 일찍 가서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이 장소가 나의 장소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어떤 준비 상태를 좀 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빠듯하게 들어가시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찍 가셔가지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다 풀어보시고 실전처럼 한번 해보시라. 이게 실전이다 생각하시면서. 세 번째로는 정서 명명하기. 불안하지 마 라고, 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 이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한번 글로 써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좀 일찍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딱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시험 불안을 좀 극복하셔서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의 실력만큼 또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인가요? 학습전략 네 번째는 평소에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운동을 했을 때 BDNF라는 그 영양 인자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뇌를 한마디로 똑똑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이제 가소성이 있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뇌 신경섬유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형성하게 만들고 또 우리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해주는 일을 도와주는 게 이 BDNF인데, 이게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기억 담당하는 해마에 있는 또 우리 신경세포들이 더 회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러한 뇌 부위도 이제 좋게 해주고, 그 외에 어떤 긍정적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그것도 분출할 수 있게끔 운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부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걷거나 뛰거나, 가장 좋을 때는 적절하게 뛰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베스트예요. 운동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운동한 이후에 공부를 하면 베스트입니다. 전두엽에 피가 쫙 퍼지면서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산소 운동이 공부에, 학습에,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너무나 많아요. 저희 이제 책의 운동편에도 몸편에 운동 파트에 많은 걸 써놨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연구가 이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평소에 운동을 습관화하신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하시고 수험 공부를 하시면 정말 특히 암기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운동을 정말 공부 전략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체력도 좋아지니까 또 건강해지니까 장기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 특히 기억에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매우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낮잠을 잘 활용하시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무언가 정신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 뇌 수용기에 아데노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이 아데노신이 들러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피곤해져요. 머리가 멍해지고 피곤해지고 자고 싶고, 그렇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피곤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아데노신이 사라집니다. 개운해지죠. 근데 낮잠을 많이 자시면 안 됩니다. 보통 20분 정도가 베스트예요. 너무 많이 자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수면 주기상 너무 깊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깨어나는데 오래 걸리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보통 한 20분 정도 낮잠을 깔끔하게 자게 된다면 이 쌓인 그 아데노신이 날아가게 되면서 개운해지는, 아마 그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책상에서 잠깐 잤는데 너무 개운할 때, 그겁니다.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원래는 낮잠을 거의 못 잤는데 한동안 저는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그 낮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한두 번 자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하루에 이제 여러분이 깨어나시고 나서 한 8시간, 7시간에서 8시간 후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점심 먹고 한두 시간이나 두세 시간 후가 베스트일 것 같아요. 또 너무 뒤로 넘어가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점심 먹고 한두 시간 후 정도에 한 짧게는 10분, 길면 20분 정도 딱 낮잠 자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대신 누워서 자지 마세요. 누워서 자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그냥 그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자면 어떤 분은 또 다리 저려서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딱 나가셔서 세수하고 오시면 아데노신이 날아가게 되면서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낮잠을 자시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 베스트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죠? 카페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 수용기에 미리 붙어서 아데노신이 붙는 걸 또 방해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낮잠을 자면 이미 오전 때 들러붙었던
내 열심히 공부해서 들러붙었던 아데노신을 없애놓고 커피를 한 잔 마신 다음에 카페인으로 이 수용기를 감싸 안은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아데노신 붙는 거를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 효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커피 중에 아메리카노는 칼로리도 낮고 몸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뭐 안 탄 거 아메리카노 정도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공부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 낮잠과 커피를 활용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러분, 이 긍정적 마음을 의도적으로라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일 때는요, 스트레스 받거나 부정적일 때는 인지가 협소해져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속된 말로 IQ가 좀 떨어져요. 근데 긍정적 마인드가 있으면 인지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속칭 IQ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뭐 공무원 시험 하는데 항상 막 헤헤 웃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모두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한 사람일수록 인지 능력 상태가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외롭게 공부하지 마세요. 정말 외로움이 느껴질 때는 정말 가까운 친구들 어차피 밥 먹을 때 한번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께서 계획을 잡으셨을 때 뭐 일주일이 일주일, 2주일이 2주일 계획을 완벽하게 달성하시면 여러분 보상 차원에서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서 잠깐 술 한잔 하고 얘기도 하고, 왜냐면 외로우면 멍청해져요. 외로우면 IQ가 떨어져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때. 근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는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또 만나면 안 되니까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일주일, 일주일, 2주일, 2주일, 3주는 3주 계획하신 걸 딱 달성하시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보상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정말 친한 친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친구 하고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를 계속 유지해 봐라. 그리고 너무 외로움을 타지 말고 진짜 친한 친구 가끔 만나고 마음속을 터놓고 하시면서 외로움을 극복하라. 그래야지만 뇌 상태가, 공부할 수 있는 뇌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점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작은 차이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많잖아요. 이게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 플러스 외로워하지 말라. 그런 것이 여러분의 IQ를 올려준다. 부정적 마인드와 부정적 생각과 외로움을 타면은 IQ가 떨어진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어떤 뭐 특별한 학습 전략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죠? 공무원에게 필요한 철학이 뭡니까? 도대체 국가와 시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그 마음, 봉사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에게 봉사 정신 다 얘기하면 좀 우습긴 하죠. 왜냐면 사회가 힘들잖아요. 취직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만큼 공정하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청년 실업률은 거의 이제 청년 실업률 중에 실제 실업률이 있어요. 청년 고용 보조 지표 3 이런 거가 있습니다. 실제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 나오지 않는 청년 실업률을 이제 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벌써 20%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매 분기마다 취업 무경험자를 측정을 해요. 그게 2017년 1분기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취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20대, 30대가 1분기에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존을 위해서 지금 어떤 스펙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 공무원 시험이라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많은 분들이, 많은 청년들이 본다는 거는 이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을 본 사람 중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은 설문조사나 2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공무원분이 똑똑한 분이 됐으면 좋겠지만 공무원이 하는 일 중에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를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시험을 준비하신 분이 적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 바람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공시생 분들께서 당연히 어떤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렇게 내가 왜 공무원이 되는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공무원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공부 전략 중에 원대한 목표 혹은 내가 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두는 것과 두지 않는 것은 퍼포먼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원대한 목표가 있거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건 사람의 감정을 이끌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하기 싫을 때나 슬럼프가 있거나 어려울 때 그런 원대한 목표와 의미 부여가 그런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지, 나는 어떠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좋은지, 내가 공무원이 돼서 무엇을 내가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시고 그 정말 공무원으로서 이룰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해낼 수 있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의미 부여와 원대한 목표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 자신한테도 좋고 저 같은 시민 그리고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면 당연히 나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왕 준비하신다면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공무원이 돼서 어떠한 공무원이 될 것인지, 나는 공무원이 돼서 무엇을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 보시고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큰 목표를 세우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평소에 공부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그 의미 부여와 원대한 목표 자체가 놀라운 학습 전략이 돼서 여러분의 공부를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사회도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쉽지 않다는 거 다 이해하고 있고 만만치 않다는 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번 그렇게 굳건한 마음 가지시고 하는 일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 부여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공무원 시험 본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합격 수기를 보고 또 정보를 취합해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전략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어떤 시험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던 것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적용해 보셔서 여러분께서 시험 보시는데 준비하시는데 도움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잘 극복하셔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